서울의 강남지구에 자리한 최상층 펜트하우스의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강구진은 휠체어에 앉아 그 빛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때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 중 한 명이었다. 지금도 그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했지만 그의 건강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6달 전 제주도에서의 승마사고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의사들은 그의 하반신 마비가 영구적일 것이라고 선고했다. 간구진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의 유일한 위안은 약혼녀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사고 후 한 번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우지나 와인 시간이야. 박서연이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방에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색 액체가 담긴 고급 크리스탈 잔이 들려 있었다. 강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벌써 저녁 7시야?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구나. 박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에게 잔을 건넸다. 이 특별한 와인이 당신의 회복에 도움이 될 거야.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한 약용 와인이야. 이것만 꾸준히 마시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강우진은 감사의 표정으로 잔을 받아들었다. 매일 저녁 같은 시간, 서연은 그에게 이 특별한 와인을 가져다 주었다. 맛은 약간 쓰고 이상했지만 그녀의 헌신에 감동한 그는 불평하지 않고 마셨다. 서연아, 당신이 없었다면 난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박서연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사랑해 우진아, 네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내가 여기 있을게.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간구진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가 방을 나갈 때 그녀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했다. 달콤한 미소는 계산된 차가움으로 바뀌었다. 간구진의 펜트하우스는 럭셔리의 정수였다. 최고급 가구, 예술품, 그리고 첨단 기술이 그의 부를 과시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자신의 황금 감옥에 갇힌 느낌이었다. 휠체어가 그의 왕좌가 되었고 그의 영토는 넓은 펜트하우스로 한정되었다. 다음 날 아침 간구진은 그의 개인 비서 김태훈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새로운 청소 도우미를 찾았습니다. 이전 분이 갑자기 사직했기 때문에 급히 구했습니다. 오늘부터 출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우진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서연이 그녀를 인터뷰하게 해.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것을 알아차렸다. 서연은 그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러한 가사 문제들을 처리했다. 그는 그녀의 효율성에 항상 감사했다. 전고가 되자 새로운 청소 도우미가 도착했다. 간구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을 때 박서연이 그녀를 소개했다. 우진아, 이분이 새로운 청소 도우미 이미라 씨야. 그녀는 이제부터 우리 집을 관리할 거야. 이미라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소박하고 단정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이미라 뒤에서 작은 소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약 9살 정도로 보였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방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의 교복은 약간 낡았지만 깨끗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미라가 서둘러 말했다. 제 딸 수아예요. 오늘은 학교가 일찍 끝나서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방해되지 않게 할게요. 박서연의 얼굴이 살짝 찌푸려졌다. 앞으로는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놀이터가 아니에요. 이미라는 급히 고개를 숙였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간구진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오늘만은 예외로 하죠. 수아야, 맞니? 여기서 조용히 있으면 돼. 수아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특히 간구진의 휠체어에 관심을 보였다. 이미라가 일을 시작하자 박서연은 간구진에게 몸을 숙여 속삭였다. 오늘 오후에 변호사가 와서 유언장 수정에 관해 이야기할 거야. 기억해? 간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 이후 그는 모든 법적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있었다. 그의 상태가 영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재산은 서연에게 갈 예정이었다. 그들은 다음 달에 결혼할 예정이었고 그녀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물론이지
3시에 만나기로 했어. 그날 오후 간구진은 그의 변호사 정석호와 함께 서재에서 미팅을 가졌다. 유 원장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그는 문틈으로 수아가 복도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만 가끔씩 서재 쪽으로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미팅이 끝나고 정석호가 떠난 후 간구진은 휠체어를 조작해 수에게 다가갔다. 안녕, 수아야. 심심하니? 소녀는 처음에는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회장님. 제 인형 진이랑 놀고 있어요. 강우진은 웃었다. 진이? 멋진 이름이네. 내 인형이 마법을 부릴 수 있어? 수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그들의 대화는 박서연이 나타나면서 중단되었다. 우진아, 약 먹을 시간이야. 수아야, 엄마 일하는데 방해하면 안 돼. 수아는 즉시 몸을 움츠렸고 간구진은 그녀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공포? 불안? 그는 확실히 말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박서연은 간구진에게 여러 알약을 건넸다. 이것들이 통증을 완화시켜 줄 거야. 그리고 저녁에 특별한 와인도 준비할게. 그날 저녁 간구진은 발코니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다. 그는 한때 이 도시를 정복한 남자였다. 그의 회사 간구진 그룹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꾸어 놓았다. 이제 그는 구경꾼에 불과했다. 저녁 식사 시간, 박서연은 평소처럼 특별한 와인을 가져왔다. 오늘은 특별한 빈티지야.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거야. 약용 효과가 더 강하대. 강우진은 와인을 마시며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당신은 천사야. 모든 희생에 감사해. 박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우진아. 와인을 마신 후 간구진은 평소보다 더 졸리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것이 와인의 효과라고 생각했다. 곧 그는 깊은 잠에 빠졌다. 그가 모르는 사이 박서연은 그의 침실에서 나와 전화를 받았다. 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에요. 유 원장이 수정되었어요. 결혼식 후에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거예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저 그의 소중한 약용 와인만 마시면 돼요. 그녀가 전화를 끊을 때 그녀는 복도에서 작은 움직임을 느꼈다. 그러나 돌아보았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 화장실 문 뒤에 숨어 있는 작은 소녀를 발견했을 것이다. 수아는 그녀가 방금 들은 대화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아직 어렸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녀의 할머니는 항상 그녀에게 어른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가르쳤다. 때때로 어른들도 나쁜 일을 한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엄마가 청소하는 동안 조용히 펜트하우스를 관찰했다. 그녀는 박서연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에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박서연은 작은 유리병에서 흰색 가루를 와인에 섞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경계하며 빠르게 움직였다. 수아는 재빨리 숨었다. 수아야, 어디 있니? 이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어요, 엄마. 수아는 급히 대답했다. 이미라는 딸에게 다가왔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박 여사님의 방해되면 안 돼. 와서 엄마 일 좀 도와줄래?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녀가 목격한 이상한 장면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날 오후 간구진은 휠체어를 타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최근에 더 약해지고 아픈 느낌이 들었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실제로는 더 나빠지고 있다고 느꼈다. 회장님, 작은 목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다. 그는 돌아보니 수아가 그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진지했고 얼굴은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녕 수아야, 무슨 일이니? 소녀는 주변을 둘러본 후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그 와인 마시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강우진은 혼란스러웠다. 뭐라고? 박 여사님이 와인에 이상한 가루를 넣는 걸 봤어요. 수아는 계속 속삭였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어떤 약들은 다리를 약하게 만든대요. 강우진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어린아이의 상상력이겠지.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매일 밤 마시는 와인 후에 그는 항상 더 아프고
약해졌다. 단순한 우연일까? 수아야, 이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있었구나. 회장님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했지. 이미라는 급히 다가와 딸의 손을 잡았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간구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수아는 나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방금 들은 것은 그의 마음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서연이 정말로,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서연은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아의 말을 계속 생각했다. 그 와인 마시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부엌, 선반 뒤에 숨겨진 작은 유리병, 매일 밤 마시는 특별한 약용 와인. 점점 악화되는 그의 상태, 갑자기 모든 것이 이상하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강구진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내일부터 그는 그 와인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박서연을 감시할 것이다. 한 어린 소녀의 말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을까? 창문 밖으로 서울의 밤은 그의 불안한 마음만큼 어두웠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아주 작지만 희망의 불빛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간구진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수아의 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삶은 명확했다. 비록 휠체어에 묶여 있었지만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박서연과 결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다. 우진아, 일어났어? 박서연이 침실로 들어오며 물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정말로 그를 해치려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잠을 잘 못 잤어.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 통증이 더 심해. 간구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생각이 많았어. 서연은 그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어? 간구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그녀를 직접 의심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 아직은 아니다. 그는 먼저 확인해야 했다. 그냥 우리 결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다음 달이면 우리는 부부가 돼.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래, 정말 기대돼. 내가 평생 꿈꿔온 순간이야. 강우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그녀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녀의 말과 행동에서 어떤 불일치나 의심스러운 점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아침 식사는 뭐야? 그는 주제를 바꾸며 물었다. 네가 좋아하는 삼계탕을 준비했어. 영양이 풍부해서 내 건강에 좋을 거야. 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날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아침 식사 후 박서연은 그에게 평소의 약을 가져왔다. 간구진은 주저없이 그것들을 삼켰다. 만약 수아의 말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약이 아니라 저녁에 마시는 와인일 것이다. 오늘은 미팅이 몇 개 있어. 회사 일을 처리해야 해. 서연이 말했다. 이미라 씨가 오늘도 청소하러 올 거야.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녀에게 말해. 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서연이 떠난 후 간구진은 휠체어를 조작해 거실로 나갔다. 그는 이미라와 수아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그 어린 소녀와 더 이야기해야 했다. 오전 10시경 초인종이 울렸다. 이미라와 수아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미라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오늘도 열심히 청소하겠습니다. 수아는 그의 뒤에 숨어 있었지만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수아야, 안녕? 간구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소녀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미라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아야, 회장님을 방해하지 말고 여기 소파에 앉아서 숙제를 해. 알았지?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미라는 청소 도구를 들고 다른 방으로 향했다. 강구진은 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수아야, 어제 네가 한 말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수아는 주변을 살펴보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 여사님이 와인에 이상한 가루를 넣는 걸 봤어요. 그녀는 그것을 부엌 선반 뒤에 숨겨두고 있어요. 강구진은 진지하게 물었다. 어떤 가루인지 알아?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말했어요. 어떤 약들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대요.
할머니는 한약을 잘 알아요. 강구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믿어야 할까? 하지만 그녀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무엇일까? 내 할머니는 의사니? 수아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하지만 할머니는 약초에 대해 많이 알아요. 시골에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다고요. 그 순간 이미라가 방으로 돌아왔다. 수아야, 숙제는 다 했니? 수아는 서둘러 책을 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라는 딸과 간구진 사이의 대화를 눈치챈 듯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간구진은 이미라에게 물었다. 자, 이미라 씨, 혹시 부엌 좀 청소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선반 뒤쪽도요. 오래된 음식이나 약병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미라는 약간 놀란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바로 하겠습니다. 강우진은 그녀가 부엌으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미라가 무언가를 발견할지 궁금했다. 몇 분 후 이미라가 돌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이것을 찾으셨나요? 선반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강우진은 병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라벨이 없는 작은 유리병이었고 안에는 흰색 가루가 들어있었다. 병 옆면에는 작은 해골 표시가 손으로 그려져 있었다. 이상하네요. 자마 이미라가 말했다. 이런 것이 부엌에 있다니. 강우진은 병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미라 씨, 이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박 여사에게요. 이미라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간구진은 병을 자신의 휠체어 옆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의사인 정진우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간구진은 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야, 오랜만이다. 혹시 오늘 시간 있어? 너를 좀 만나고 싶어. 우진아,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건강에 문제가 있어? 강우진은 잠시 망설였다. 전화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중요한 일이야. 알았어. 오후 4시에 갈게. 간구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다. 박서연은 그를 6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다. 그녀가 정말로 그를 해치려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하지만 그 유리병, 그것은 분명히 의심스러웠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간구진은 수아를 관찰했다. 소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그를 쳐다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순수함과 지혜가 동시에 빛나고 있었다. 수아야, 학교는 어때? 간구진이 물었다. 수아는 밝게 웃었다. 재밌어요. 저는 과학이 제일 좋아요. 특히 화학요. 강우진은 놀랐다. 화학? 그건 꽤 어려운 과목인데. 수아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약초에 대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화학이 재밌어요. 물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배우는 게 신기해요. 강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이 소녀는 정말 특별했다. 오후 4시 정진우가 도착했다. 그는 서울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경외과 의사 중 한 명이었고 강우진의 오랜 친구였다. 그는 간구진의 사고 후 초기 치료를 담당했었다. 우진아, 어떻게 지내? 정진우가 간구진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다. 글쎄, 그게 내가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야. 강우진이 대답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유리병을 꺼내 진우에게 건넸다. 이것이 뭔지 알 수 있어. 정진우는 병을 받아들고 살펴보았다. 이게 뭐야? 어디서 나온 거야? 강우진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내 부엌 선반 뒤에서 발견됐어. 내 약혼녀가 이것을 내 와인에 섞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 정진우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강우진은 수아가 그에게 한 말과 자신의 의심에 대해 설명했다. 정진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병을 다시 살펴보았다. 이것을 분석해 봐야겠어. 내 실험실로 가져가도 될까? 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해.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줘. 정진우가 떠난 후 간구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만약 그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천천히 독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그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저녁이 되자 박서연이 귀가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녀가 물었다.
강우진은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괜찮았어. 좀 지루했지만. 서연은 웃었다. 곧 저녁 식사가 준비될 거야. 그리고 물론 내 특별한 와인도. 강우진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의 표정에서 어떤 힌트를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가면이었다. 그래, 고마워. 그는 대답했다. 저녁 식사 시간 강우진은 식탁에 앉아 서연이 준비한 음식을 먹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그의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모든 것이 너무 정상적으로 보였다. 식사가 끝난 후 서연은 일어서서 말했다. 이제 내 특별한 와인을 가져올게. 강우진은 긴장했다. 그는 오늘 밤 그 와인을 마시지 않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고민했다. 서연이 붉은 와인 한 잔을 들고 돌아왔다. 여기 있어, 우진아. 이것이 내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강우진은 와인잔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고마워, 서연아. 하지만 오늘은 조금 위가 안 좋아. 나중에 마실게.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실망, 분노. 그는 확실히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치료에 중요해. 그냥 한 모금만이라도 마셔봐. 강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더 먹거나 마실 수 없을 것 같아. 서연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나중에 꼭 마셔야 해. 약효가 떨어지면 안 돼. 물론이야. 강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강우진은 와인을 마시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 누워 서연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깊은 잠에 빠진 후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나와 휠체어로 이동했다. 그는 소리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서 그는 선반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미라가 발견한 병이 있던 곳을 찾았지만 다른 병은 보이지 않았다. 서연이 다른 곳에 숨겨두었을까? 그는 식품 저장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그는 뒤쪽 구석에 있는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휠체어에서 몸을 최대한 뻗어 그는 간신히 상자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것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강우진은 상자를 흔들어 보았고 안에서 무언가가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불이 켜졌다. 우진아, 뭐 하고 있어? 강우진은 깜짝 놀라 상자를 떨어뜨렸다. 서연이 부엌 입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그가 들고 있던 상자를 향했다. 배가 고파서 간식을 찾고 있었어. 그는 서둘러 대답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그냥 나를 불렀으면 됐을 텐데 내가 가져다 줬을 거야.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상자를 집어들었다. 이건 내 보석함이야. 왜 이걸 꺼냈어? 강우진은 당황했다. 미안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 그냥 쿠키 상자인 줄 알았어. 서연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괜찮아. 이제 다시 자러 가자. 그녀는 상자를 품에 안고 그의 휠체어를 침실로 밀기 시작했다. 강우진은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이제 그가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침실로 돌아온 후 서연은 그를 침대에 눕히는 것을 도왔다. 그녀의 손길은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은 계산하는 듯했다. 잘 자, 우진아. 그녀가 말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그녀가 방을 나간 후 강우진은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정진우의 분석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독살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수아의 말이 맞다면 그는 실제로는 영구적으로 마비된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 생각은 그에게 희망과 분노의 혼합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그가 다시 걸을 수 있다면, 만약 지난 6개월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창문 밖으로 서울의 밤은 조용했다. 하지만 강우진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찾아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는 한 어린 소녀의 도움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강우진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다. 그는 몸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미묘한 변화였지만 분명히 있었다. 어제 저녁 와인을 마시지 않은 후 그의 다리에 약간의 따끔거림이 느껴졌다. 그것은 감각이 돌아오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그의 상상일 뿐일까?
그는 조심스럽게 다리를 움직여 보려고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집중력을 오른쪽 발가락에 집중시켰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미세하지만 확실한 움직임. 그의 발가락이 약간 움직였다. 강우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발가락을 움직였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는 거의 울 뻔했다. 수아가 옳았다. 와인을 마시지 않자마자 그의 몸은 회복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침실 문이 열리고 박서연이 들어왔다. 간구진은 재빨리 평소처럼 행동했다. 잘 잤어?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다. 응, 꽤 괜찮았어. 그는 거짓말했다. 서연은 그의 침대 옆에 앉았다. 어제 와인을 마시지 않아서 걱정했어. 그건 내 치료에 중요해. 강구진은 미소를 지었다. 알아. 오늘 저녁에는 꼭 마실게. 어제는 정말 속이 안 좋았거든. 서연은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다.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느껴? 평소와 같아. 그는 다시 거짓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아침 식사 후 서연은 그에게 평소의 약을 가져왔다. 간구진은 약을 입에 넣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혀 아래에 숨겼다. 서연이 방을 나간 후 그는 약을 화장실 병위에 버렸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약도 그를 마비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을까? 오전 중에 정진우로부터 전화가 왔다. 유진아, 병에 있는 물질을 분석했어. 정진우의 목소리는 심각했다. 그것은 자일라진이라는 약물이야. 주로 대형 동물, 특히 말을 진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수의학적 약물이야. 인간에게 정기적으로 투여되면 근육마비, 감각상실, 심지어 신경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강우진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내 마비가? 그래, 내 마비는 영구적인 것이 아닐 수 있어. 사실 내 사고의 초기 검사 결과를 다시 살펴봤어. 내 척추 손상은 심각했지만 완전한 영구적 마비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어. 내가 처음에 놀란 이유가 그거였어. 하지만 후속 검사에서 상태가 악화된 것처럼 보였지. 강우진은 분노로 떨고 있었다. 서연이 그녀가 나를 독살하고 있었던 거야. 우진아, 아직 그런 결론을 내리긴 이르다. 하지만 상황이 매우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야. 이 물질이 어떻게 내 집에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해. 강구진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그 약물 복용을 완전히 중단해. 와인도 그녀가 주는 어떤 약도 마시지 마. 그리고 병원에 와서 전체적인 검사를 받아보자. 내 상태가 얼마나 회복 가능한지 정확히 알아봐야 해. 알았어. 하지만 서연에게 의심을 들키지 않고 어떻게 병원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정기 검진을 핑계로 내일 너를 데리러 갈게. 그녀에게 의심받지 않을 거야. 통화를 마친 후 간구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의심은 사실이었다. 그는 천천히 독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다름 아닌 그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었다. 배신감과 분노가 그를 압도했다. 회장님? 작은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그는 고개를 들어 수아가 거실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다. 수아야, 학교 다녀왔구나.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와인 안 마셨어요? 강우진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수아는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얼굴이 달라 보여요. 덜 아파 보여요. 강우진은 감동받았다. 이 어린 소녀의 관찰력은 놀라웠다. 맞아, 수아야. 내 말대로 했어. 그리고 네가 옳았어. 오늘 아침에 발가락을 조금 움직일 수 있었어. 수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와, 곧 걸을 수 있을 거예요, 회장님. 쉿, 비밀이야. 강우진이 속삭였다. 박 여사님에게 말하면 안 돼. 수아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박 여사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 간구진이 물었다. 수아는 잠시 망설였다. 어젯밤에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박 여사님이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곧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거야. 결혼 후에는 그를 요양원에 보내면 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웃었어요. 무서운 웃음이었어요. 강우진은 충격을 받았다. 서연의 계획은 더 깊고 더 사악했다.
그녀는 단지 그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었다. 수아야, 고마워. 네가 정말 용감하구나.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때 이미라가 거실로 들어왔다. 수아야, 여기 있었구나. 숙제할 시간이야. 수아는 엄마에게 달려갔다. 이미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간구진에게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간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좋은 날이네요. 이미라가 수아를 데리고 나간 후 강우진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계획을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조심해야 했다. 그녀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녀는 더 위험해질 수 있었다. 오후에 강우진은 휠체어를 타고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박서연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3년 전 그와 만났을 때 성공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그는 그의 개인 비서 김태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훈아, 부탁할 게 있어. 박서연에 대한 철저한 배경 조사를 해줄 수 있어. 가능한 빨리 필요해. 박 여사님요? 무슨 일이 있나요, 회장님? 그냥 결혼 전에 모든 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 비밀리에 해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대한 빨리 정보를 모으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강구진은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는 서연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결정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저녁이 되자 서연이 귀가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녀가 물었다. 좋았어. 간구진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기분이 훨씬 나아. 서연의 눈이 잠시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정말? 그래서 기쁘다. 아마도 그 특별한 와인이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겠지. 아마도요. 간구진은 동의했다. 오늘 저녁에는 꼭 마실게. 저녁 식사 동안 간구진은 녹음기를 켠 채로 서연을 관찰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우아하고 매력적이었다. 그녀의 행동에서 어떤 의심스러운 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배우였다. 식사가 끝난 후 서연은 평소처럼 그에게 와인을 가져왔다. 여기 있어, 우진아. 이건 특별한 와인이야. 네 건강에 좋을 거야. 강우진은 와인잔을 받아들었다. 그는 마시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와인을 마시지 않는 방법을 생각했다. 그는 와인을 흘리거나 몰래 버릴 수 없었다. 서연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서연이 놀라며 물었다. 정진우일 거야. 오늘 오겠다고 했어. 간구진이 대답했다. 서연은 약간 당황한 듯했다. 그래?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미안, 깜빡했어. 간구진은 미소를 지었다. 문 좀 열어줄래?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 순간 간구진은 재빨리 와인을 근처의 화분에 부었다. 서연이 정진우와 함께 돌아왔을 때 그는 빈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진우야, 반가워. 간구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우진아, 어떻게 지냈어? 오랜만이야. 두 사람은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비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 씨, 괜찮으시다면 우진이와 잠시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의학적인 문제에 관해서요. 정진우가 말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저는 위층에서 쉬고 있을게요. 그녀가 방을 나간 후 정진우는 간구진에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연구실에서 그 물질을 더 분석했어. 자일라진 외에도 베타 차단제가 혼합되어 있었어. 이런 조합은 장기간 사용 시 심각한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다행히 약물 사용을 중단하면 일부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강우진은 희망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아침에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어. 정진우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야. 몸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야. 내일 병원에 가서 전체적인 검사를 받고 싶어. 강우진이 말했다만 물론이지. 내일 오전 10시에 내가 직접 너를 데리러 올게. 서연에게는 정기 검진이라고 하자. 그들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정진우는 떠났다. 간구진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그의 몸은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그는 아직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서연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했을까? 그녀는 단지 그의 돈을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간구진은 일찍 깨어나 자신의 다리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이제 그는 양쪽 발가락을 모두 움직일 수 있었다. 그것은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엄청난 진전이었다. 그의 다리에는 이제 확실한 따끔거림과 따뜻함이 느껴졌다.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 서연은 평소처럼 그에게 약을 가져왔다. 간구진은 다시 약을 숨기는 데 성공했다. 오늘 정진우 선생님이 나를 정기 검진하러 데려간대. 간구진이 말했다. 서연은 놀란 듯했다. 오늘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매달 정기 검진을 받고 있어. 네가 회사 일로 바빠서 내가 말하는 걸 잊었나 보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물론이지. 내가 너와 함께 갈까? 괜찮아. 진우가 나를 잘 돌봐줄 거야. 너는 회사 일에 집중해. 서연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알았어. 하지만 끝나면 전화해줘. 오전 10시 정진우가 도착했다. 그는 간구진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간구진은 1년의 검사를 받았다. MRI, 혈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등 모든 것이 포함되었다. 검사가 끝난 후 정진우는 간구진에게 결과를 설명했다. 우진아, 결과는 놀랍다. 내 척추 손상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심각해. 사실 적절한 물리치료와 시간이 주어진다면 너는 상당한 정도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조기구에 도움을 받아 걷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어. 강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혈액검사에서 자일라진과 베타 차단제의 흔적이 발견됐어. 이 약물들이 네 상태를 악화시키고 회복을 방해했던 거야. 서연이, 그녀가 이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 없어. 간구진이 중얼거렸다. 우진아,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심각한 범죄야. 강우진은 깊게 생각했다. 아직은 아니야. 먼저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그녀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고 싶어. 그들이 병원을 나오려 할 때 간구진은 복도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이미라였다. 이미라 씨? 그가 놀라며 물었다. 이미라는 당황한 듯했다. 회장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제 어머니가 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왔어요. 아, 그렇군요.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미라가 대답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수아가 말했어요.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셨다고요. 정말인가요? 강우진은 주변을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이에요. 당신 딸이 나를 구했어요, 이미라 씨. 이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다행이에요, 회장님. 수아는 항상 특별한 아이였어요. 그녀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녀는 정말 특별해요. 강구진이 동의했다. 이미라 씨, 부탁이 있어요. 박 여사에게 이 일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직은 비밀로 해야 해요. 이미라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회장님. 제 입은 굳게 닫혀 있을 거예요. 병원에서 나온 후 간구진은 펜트하우스로 돌아갔다. 서연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검진은 어땠어?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감정이 있었다. 불안, 의심, 별다른 변화 없어. 간구진은 거짓말했다. 의사들은 내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해. 서연은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야. 저녁 식사 준비할게. 그리고 물론 내 특별한 와인도. 강구진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서연아, 네가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 그 말을 하면서 그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어떻게 그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는 더 많은 정보와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저녁, 강구진은 다시 와인을 버리는 데 성공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자신의 다리를 확인했다. 이제 그는 발목을 약간 움직일 수 있었다. 회복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그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서연의 과거에 대한 정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했는지 알아내야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의 몸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싶었다. 그는 다시 걷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밤은 조용했다. 하지만 간구진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간구진은 그의 침실에서 조용히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불 아래에서 다리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간단한 동작들을 시도하고 있었다. 진전은 느렸지만 확실했다. 그는 이제 양쪽 발목을 움직일 수 있었고 무릎에도 약간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자 그는 재빨리 움직임을 멈추고 평소처럼 누워 있었다. 우진아, 일어났어? 박서연이 우아한 실크 가운을 입고 방에 들어왔다. 방금 깼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서연은 그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이마에 키스했다. 오늘 어떻게 느껴? 평소와 같아. 그는 거짓말했다. 실제로는 매일 더 강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우진아,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2주 후로 예정되어 있잖아. 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 문제는 없어. 그냥 결혼식을 조금 더 간소화하는 게 어떨까 생각 중이야. 네 상태를 고려하면 큰 행사는 너무 피곤할 수 있잖아. 강구진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정말 그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내 생각이 맞아. 간소한 결혼식이 좋겠어. 서연은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다. 그럼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자. 그리고 신혼여행은 글쎄, 네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이야. 간구진은 동의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다. 왜일까? 법적으로 그의 재산에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아침 식사 후 서연은 그에게 평소의 약을 가져왔다. 간구진은 이제 익숙해진 방법으로 약을 숨겼다. 오늘은 웨딩드레스 피팅이 있어. 서연이 말했다. 늦게 돌아올 거야. 즐거운 시간 보내. 간구진은 미소를 지었다. 서연이 떠난 후 그는 즉시 김태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훈아, 박서연에 대한 정보 찾았어? 네, 회장님.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서연의 과거에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직접 보고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와줄 수 있어? 네, 30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강우진은 통화를 마치고 이미라에게 연락했다. 그녀와 수아는 오늘 오후에 청소하러 올 예정이었다. 이미라 씨, 오늘 일찍 와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네, 회장님. 1시간 내로 가겠습니다. 약 1시간 후 김태훈과 이미라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간구진은 그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이미라 씨, 수아는 어디 있나요? 간구진이 물었다. 오늘은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회장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셔서 아이는 데려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간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판단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김태훈에게 고개를 돌렸다. 박서연에 대해 무엇을 알아냈지? 김태훈은 태블릿을 꺼내 정보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박서연, 현재 나이 35세. 그녀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공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그녀의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이전에 2명의 부유한 남성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강우진의 눈이 커졌다. 2명? 네. 첫 번째는 장성민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5년 전 그는 스키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박서연은 그의 간병인이 되었고 1년 후 그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6개월 후 장성민은 모든 재산을 그녀에게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사망, 간구진이 충격을 받으며 물었다. 네,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었습니다. 2번째는 이태준 제약회사 CEO였습니다. 3년 전 그는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서연은 그의 간호사로 고용되었고 곧 그의 약혼녀가 되었습니다. 결혼 직전 이태준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고 그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요양원에 있습니다. 그의 재산 대부분은 박서연에게 넘어갔습니다. 강우진은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연쇄 범죄자야 임이라는 손을 입에 가져다 대며 충격을 받았다.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을. 그게 다가 아닙니다. 김태훈이 계속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박서연이 아닙니다. 본명은 최예진입니다. 그녀는 10년 전 사기죄로 체포된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공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녀는 정기적으로 한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름은 박민호, 그녀의 사촌으로 추정됩니다. 강우진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이제 의미가 통했다. 서연, 아니 예진은 부유한 남성들을 노리는 연쇄 사기꾼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약물로 조종하고 그들의 재산을 차지한 후 그들을 버리거나 더 나쁜 일을 했다. 우리 결혼식이 2주 후에요. 간구진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서두르고 있어요. 아마도 이번에는 더 과감한 계획을 갖고 있을 거예요. 회장님,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김태훈이 강력히 권고했다. 강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할 거예요. 우리는 그녀를 현장에서 잡아야 해요. 어떻게요? 이미라가 물었다. 강우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함정을 설치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내 몸을 더 강화해야 해요. 정진우 선생님에게 전화해 주세요. 태훈 씨, 물리치료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몇 일 동안 간구진은 비밀리에 집중적인 물리치료를 받았다. 서연이 외출할 때마다 정진우가 보낸 물리치료사가 그를 방문했다. 매일 그의 근육은 조금씩 강해졌고 그의 다리에 대한 통제력도 향상되었다. 그는 또한 비밀리에 그의 펜트하우스 전체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는 서연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의심했던 대로 그녀는 매일 밤 그의 와인에 흰색 가루를 섞고 있었다. 물리치료 5일째, 간구진은 처음으로 혼자서 몇 걸음을 걸을 수 있었다. 그것은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걸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놀라운 진전입니다, 회장님. 물리치료사가 말했다. 당신의 의지력은 정말 대단해요. 강우진은 웃었다. 나에게는 강한 동기가 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 귀가했을 때 간구진은 평소처럼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연기에 능숙해졌다. 오늘 어땠어? 그가 물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바빴어. 결혼식 준비가 정말 많아. 내 정장 피팅도 내일로 예약했어. 고마워. 당신은 정말 세심해. 간구진은 미소를 지었다. 저녁 식사 동안 간구진은 그녀를 자세히 관찰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그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그는 그녀의 매력과 지성에 빠졌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이 가면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아름다움 뒤에는 차가운 계산과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 결혼식 후에 무슨 계획이 있어? 그가 갑자기 물었다. 서연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빠르게 미소를 지었다. 글쎄, 우선은 너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지. 그리고 네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정말 착하구나. 간구진은 미소를 지었다. 혹시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의 눈이 잠시 날카로워졌다. 무슨 말이야? 물론 넌 회복될 거야. 언젠가는. 하지만 의사들은 내 상태가 영구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 만약 내가 평생 휠체어에 묶여 있다면 당신은 행복할 수 있을까?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우진아, 난 네가 어떤 상태든 너를 사랑해.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녀의 거짓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만약 그가 진실을 몰랐다면 완전히 속았을 것이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행운아야. 너 같은 여자를 만나서. 그는 위선적인 미소를 지었다. 식사 후 서연은 평소처럼 그에게 특별한 와인을 가져왔다. 간구진은 이제 익숙해진 방법으로 와인을 버렸다. 그날 밤 서연이 잠든 후 간구진은 조용히 침대에서 나와 휠체어 없이 방을 가로질러 걸었다.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제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었다. 그는 서연의 핸드백을 찾아 그녀의 전화기를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쉽게 추측할 수 있었다. 그들의 결혼 예정일이었다. 전화기 안에서 그는 민호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와의 메시지를 찾았다. 메시지들은 충격적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 중. 유언장은 수정되었어. 결혼 후에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거야. 인내심을 가져. 이번에는 더 조심해야 해. 마지막 실수는 없어야 해. 용량을 조금씩 늘리고 있어.
결혼식 전에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거야. 마지막 메시지는 가장 충격적이었다. 결혼식 날 밤 그는 사고로 영원히 잠들 거야. 너무 슬픈 신혼부부, 그렇지? 키키키코. 강우진은 분노로 떨고 있었다. 그녀는 단지 그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는 계획이었다. 그는 메시지들을 사진으로 찍고 자신의 전화기로 보냈다. 다음 날 아침 간구진은 김태훈, 정진우, 이미라와 비밀 회의를 가졌다. 서연은 웨딩드레스 최종 피팅을 위해 외출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증거입니다. 간구진이 메시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진우가 주장했다. 아직은 아니에요. 간구진이 대답했다. 나는 그녀를 현장에서 잡고 싶어요. 그리고 그녀의 공범도 함께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미라가 물었다. 강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함정을 설치할 거예요. 그리고 수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미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수아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완전히 안전할 거예요. 그녀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있는 것뿐이에요. 간구진이 설명했다. 그는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들은 모두 주에 깊게 들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 김태훈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이것이 그녀를 막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녀는 이미 2명의 남성을 희생시켰어요. 나는 3번째가 되고 싶지 않아요. 간구진이 결연히 말했다. 그들은 계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다. 회장님, 정말 혼자 걸을 수 있으신가요? 이미라가 물었다. 강우진은 일어서서 천천히 방을 가로질러 걸었다. 그의 걸음은 불안정했지만 그는 스스로 걸을 수 있었다. 놀랍습니다. 이미라가 감탄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획에는 충분해요. 강우진이 말했다. 중요한 것은 서연이 내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점이에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이미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수아예요. 그녀가 위험에 처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강우진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이미라 씨.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수아는 완전히 안전할 거예요. 사실 그녀는 이 계획에서 가장 안전한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녀가 처음에 나를 구한 거예요. 이미라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알겠습니다. 수에게 설명할게요. 그들이 떠난 후 간구진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거의 걸을 수 있었다. 그의 다리는 매일 강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곧 그는 서연에게 그녀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보여줄 것이다. 회장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강우진은 돌아보니 수아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다. 수아야, 들어와. 그는 미소를 지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엄마가 말했어요. 회장님이 걸을 수 있다고요. 정말인가요? 강우진은 웃었다. 직접 보여줄게.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그녀에게 몇 걸음 걸어갔다. 수아의 눈이 커졌다. 와, 정말 걸으실 수 있어요. 희한의 덕분이야, 수아야. 강우진이 말했다. 네가 나를 구했어. 수아는 자랑스럽게 웃었다. 제가 해냈어요. 할머니가 항상 말했어요. 진실은 항상 빛을 본다고요. 강구진은 소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수아야, 내 도움이 다시 필요해. 이건 중요한 일이야. 위험하지는 않을 거야. 약속해. 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해. 수아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 도울게요, 회장님. 박 여사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해요. 강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들은 벌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너는 그것을 도울 거야. 그는 수에게 계획의 그녀 부분을 설명했다. 소녀는 주에 깊게 들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용감한 아이구나. 간구진이 말했다. 이제 비밀로 해야 해. 박 여사님에게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 말하면 안 돼. 수아는 입에 손가락을 대고 쉿 소리를 냈다. 비밀이에요. 그들의 계획은 완성되었다. 이제 그들은 단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간구진은 복수의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 저녁에 서연이 돌아왔을 때 그는 평소처럼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이제 완벽한 배우였다. 드레스는 어땠어? 그가 물었다.
서연은 환하게 웃었다. 완벽해. 날 공주처럼 느끼게 해. 넌 공주보다 더 아름다울 거야. 간구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다. 서연은 그에게 몸을 숙여 키스했다. 고마워, 우진아. 곧 우리는 부부가 될 거야. 영원히 함께. 그래, 영원히. 간구진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영원이 아니라 단 며칠만이 그녀에게 남아있을 것이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밤은 조용했다. 하지만 간구진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복수의 폭풍.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간구진의 펜트하우스는 서서히 결혼 준비로 바빠지기 시작했다. 박서연은 웨딩 플래너, 플로리스트, 케이터러들과 끊임없이 미팅을 가졌다. 그녀는 모든 것이 완벽하길 원했다. 그녀의 특별한 날을 위해 간구진은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다리를 상당히 통제할 수 있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으로 그는 이제 짧은 거리를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서연 앞에서는 완전히 마비된 척 행동했다. 우진아, 결혼식 케이크 샘플이 도착했어. 같이 맛볼래? 서연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다. 간구진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서연은 다양한 맛의 케이크 조각들을 그에게 가져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맛보았다. 과거에는 그녀가 음식에 뭔가를 타지 않을까 의심했겠지만 이제 그는 그녀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결혼식까지 그를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 했다. 진짜 계획은 결혼식 이후에 실행될 예정이었다. 초콜릿이 가장 맛있네. 그가 말했다. 서연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초콜릿으로 정하자. 그녀는 웨딩 플래너에게 전화를 걸어 결정을 알렸다. 통화 중에 그녀는 잠시 발코니로 나갔다. 간구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휠체어에서 살짝 일어나 몇 걸음 걸었다. 그의 다리는 이제 그를 지탱할 수 있었다. 그는 자랑스러웠다. 서연이 돌아오자 그는 재빨리 휠체어로 돌아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어.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결혼식은 작을 거지만 특별할 거야. 너의 노력에 감사해, 서연아. 간구진이 말했다. 너는 정말 대단해. 서연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진아. 그녀의 위선적인 말에 간구진은 속으로 웃었다. 그녀의 관심은 그의 행복이 아니라 그의 재산이었다. 오후에 이미라와 수아가 청소하러 왔다. 서연은 마지막 웨딩드레스 피팅을 위해 외출했다. 강우진은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이미라를 불렀다. 이미라 씨, 모든 준비는 됐나요? 이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수아는 자기 역할을 이해하고 있나요? 이미라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수아는 똑똑해요. 수아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저는 준비됐어요. 회장님, 박 여사님이 나쁜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할 거예요. 강우진은 소녀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고마워, 수아야.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들은 계획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회장님, 정진우 선생님이 모든 의료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미라가 말했다. 그리고 김태훈 씨는 보안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날 저녁, 강우진은 서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녀는 결혼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녀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다. 우진아,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내 변호사가 최종 유언장 수정을 위해 올 거야. 모든 것이 명확해야 해. 강우진은 눈썹을 들어 올렸다. 유언장? 왜 지금 그것에 대해 걱정해?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걱정이 아니야. 그냥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의 경우? 간구진이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서연은 빠르게 표정을 바꾸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냥 모든 것이 확실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물론 변호사를 만날게. 서연은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우진아. 항상 이해심이 많아. 그날 밤 강우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의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완벽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 뒤에 그런 차가운 마음이 숨겨져 있을 수 있을까? 그녀는 그를 독살하고 그의 돈을 훔치고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면서도 천사처럼 잠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오늘 많은 일이 있어. 웨딩 플래너와 최종 점검을 해야 하고 그 후에는 내 변호사가 올 거야. 강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나는 그냥 여기서 쉬고 있을게. 서연이 나간 후 강구진은 즉시 김태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훈 씨, 준비됐나요? 네, 회장님.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가짜 변호사도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의 특별 손님은요? 네, 그도 준비됐습니다. 계획대로 오후 3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강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완벽해요. 이제 우리는 함정을 설치할 준비가 됐어요. 오전 중에 강구진은 정진우의 방문을 받았다. 의사는 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왔다. 놀라운 회복이야, 우진아. 정진우가 말했다. 내 의지력은 정말 대단해. 강우진은 몇 걸음을 걸어 보였다. 그의 걸음은 이제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 매일 나아지고 있어.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야. 정진우가 경고했다. 무리하지 마. 천천히 진행해야 해. 알아, 진우야. 하지만 지금은 계획에 집중해야 해. 간구진이 말했다. 정오가 되자 이미라와 수아가 도착했다. 서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모든 준비는 됐나요? 간구진이 물었다. 이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수아도 준비됐어요. 수아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회장님. 그들은 계획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오후 2시 서연이 돌아왔다. 그녀는 흥분된 표정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우진아.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울 거야. 간구진은 미소를 지었다. 너의 노력에 감사해, 서연아.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았다. 변호사는 3시에 올 거야. 네가 서명해야 할 몇 가지 서류가 있어. 알았어. 간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서류야? 그냥 법적인 것들이야. 결혼 후 재산 관리에 관한 것. 서연이 가볍게 대답했다. 강우진은 웃었다. 네가 내 모든 것을 상속받길 원해? 서연은 놀란 듯했지만 빠르게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걱정 마, 서연아. 난 너를 완전히 신뢰해. 강구진이 말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이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정 변호사님.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다. 변호사로 위장한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강 회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서연은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강우진은 휠체어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 변호사님. 강구진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 서명해야 할 중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가짜 변호사가 말했다. 그들이 서류 작업을 시작할 때 이미라는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다. 수아는 그녀의 숙제를 하는 척하며 근처에 앉아 있었다. 서류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누구지? 서연이 놀라며 물었다. 이미라가 문을 열러 갔다. 잠시 후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다. 박 여사님, 박민호 씨라는 분이 오셨어요. 당신을 찾고 계세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호?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녀는 간구진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었다. 내 사촌이야. 잠시만. 서연이 현관으로 나갔을 때 간구진은 가짜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짜 변호사는 즉시 녹음 장치를 작동시켰다. 서연은 현관에서 박민호와 격렬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은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긴급한 일이야. 박민호가 말했다. 약이 떨어졌어. 더 필요해. 바보 같으니 지금 가져갈 수 없어. 다들 여기 있다고. 하지만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해. 결혼식 날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면 더 강한 용량이 필요해. 서연은 화가 나서 속삭였다.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내 가방에서 가져올게. 그녀가 침실로 향하는 동안 간구진은 이미라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미라는 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박민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쁜 아저씨예요. 박 여사님이랑 회장님을 해치려는 사람.
박민호는 놀라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뭐, 꼬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수아는 계속했다. 전 다 들었어요. 당신이랑 박 여사님이 회장님을 독살하고 있다는 거, 돈을 훔치려고요. 박민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꼬마가. 그는 수아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이미라가 달려와 딸을 보호했다. 우리 아이에게서 손 떼세요. 박서연이 침실에서 작은 약병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현관의 상황을 보고 얼어붙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간구진이 거실에서 소리쳤다. 서연은 급히 약병을 가방에 숨겼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진아. 그냥 작은 오해야. 그녀는 현관으로 돌아가 민호의 팔을 잡았다. 가자, 민호. 지금은 여기 있으면 안 돼. 하지만 민호는 화가 나 있었다. 이 꼬마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그녀가 알고 있어. 진정해, 민호. 그냥 어린애 말이야.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그 서연이 속삭였다. 아니, 이 문제는 지금 해결해야 해. 민호가 소리쳤다. 그때 간구진이 휠체어를 타고 현관으로 나왔다. 무슨 일이야, 서연아? 이 사람이 누구지?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진아. 그냥 내 사촌이야. 그가 지금 가려던 참이었어. 아니, 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수아가 갑자기 말했다. 회장님께 진실을 말해야 헤어서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진실?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수아는 간구진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제가 봤어요. 박 여사님이 이 아저씨한테 약을 주는 거요. 당신을 아프게 하는 약이에요. 서연은 웃으려고 노력했다. 우진아, 이 아이 말을 믿지 마. 그냥 상상력이 풍부한 것뿐이야. 정말 그럴까? 간구진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차가워졌다. 서연아, 네 가방에 뭐가 있지? 서연은 가방을 꽉 쥐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 물건들. 그럼 보여줘. 간구진이 요구했다. 우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날 의심하는 거야? 서연이 분노하며 물었다. 보여줘, 서연아. 간구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돌변했다. 좋아, 네가 알고 싶어? 그래, 나는 너에게 약을 먹이고 있었어. 그게 어때서? 넌 그것도 모를 만큼 멍청했어.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서연의 고백은 예상보다 빨리 왔다. 왜? 간구진이 물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서연은 비웃었다. 왜? 돈 때문이지, 바보야. 내 수십억이 탐났어. 그리고 그건 거의 내 것이 될 뻔했어. 민호가 끼어들었다. 서연아, 입 다물어. 네가 뭘 하는 거야? 학세하지만 서연은 이미 통제를 잃은 상태였다. 그래, 나는 너를 독살하고 있었어, 우진아. 네가 마시는 그 특별한 와인, 그건 너를 마비시키는 약이었어. 네 사고 후, 넌 회복될 수 있었어. 하지만 내 약 덕분에 넌 영원히 휠체어에 묶여 있었지. 그리고 결혼 후에는 넌 불행한 사고를 당할 예정이었어. 강우진은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뭐, 이게 어떻게... 서연이 말을 더듬었다. 놀랐어, 서연아? 아니, 최예진이라고 불러야 하나? 간구진이 말했다. 그래,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네가 나를 독살하고 있다는 것, 네가 이전에 2명의 남자를 같은 방식으로 속였다는 것, 네가 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까지. 서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네가 어떻게 이 어린 소녀 덕분이야. 간구진이 수아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는 네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어. 네가 무시했던 이 작은 아이가 나를 구했어. 서연은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수아를 노려보았다. 이 망할 꼬마, 그리고 이제 너의 모든 고백이 녹음되었어. 간구진이 가짜 변호사를 가리키며 말했다. 가짜 변호사는 녹음기를 들어 보였다. 민호가 갑자기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김태훈과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다. 박민호 씨, 최예진 씨, 2분 다 체포됩니다. 살인 미수, 사기, 그리고 다수의 다른 혐의로요. 경찰관 중 1명이 말했다. 서연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간구진을 바라보았다. 네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간구진은 차갑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했어. 네가 나에게 한 것처럼. 경찰관들이 서연과 민호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간구진은 수에게 다가갔다. 그는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수아야. 네가 나를 구했어. 수아는 환하게 웃었다. 회장님이 걸을 수 있어서 기뻐요. 임이라는 딸을 꼭 안았다. 우리 수아 정말 용감했어. 서연과 민호가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는 동안 서연은 뒤돌아보며 소리쳤다.
이건 끝이 아니야, 간구진. 내가 돌아올 거야. 간구진은 그저 미소를 지었다. 아니, 예진아, 이게 끝이야. 너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야. 경찰차가 떠난 후 간구진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끝났다. 악몽이 끝났다. 그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몇 걸음을 걸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는 걸을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는 더 강해질 것이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처럼 서연과 민호가 체포된 후 간구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경찰 조사관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서연이 숨겨둔 모든 증거를 찾기 위해 집 전체를 샅샅이 뒤졌다. 부엌 선반 뒤에서 더 많은 약병들이 발견되었고 서연의 개인 노트북에서는 충격적인 계획들이 발견되었다. 회장님, 그녀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담당 형사가 간구진에게 말했다. 그녀는 당신의 죽음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결혼식 후 신혼여행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간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과거에 대한 더 많은 증거도 찾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이전에 2명의 남성을 비슷한 방식으로 속였습니다. 한 명은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현재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우리는 2번째 사례에 대해 재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왔군요. 간구진이 중얼거렸다. 네, 매우 계산적인 범죄자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사촌은 상당 기간 동안 이런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형사가 떠난 후 간구진은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정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혼자 설 수 있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매일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작은 소녀를 생각했다. 수아가 없었다면 그는 지금쯤 독살되어 죽었을지도 모른다. 한 어린아이의 순수한 관찰력과 용기가 그를 구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고민했다. 다음 날 아침, 정진우가 간구진을 방문했다. 그는 간구진의 회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왔다. 놀라운 발전이야, 우진아, 정진우가 말했다. 내 상태를 고려하면 이 정도로 빨리 회복되는 것은 정말 기적이야. 간구진은 미소를 지었다. 내 도움 덕분이야, 진우야. 정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내 도움이 아니라 내 의지력 덕분이야. 그리고 물론 그 약물을 중단한 것이 결정적이었지. 얼마나 더 회복될 수 있을까? 간구진이 물었다. 정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어. 내 척추는 실제로 사고로 인해 손상되었으니까. 하지만 적절한 재활과 물리치료를 통해 너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지팡이나 가벼운 보조기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휠체어에 의존할 필요는 없을 거야. 간구진은 희망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집중적인 물리치료를 시작하자. 내가 최고의 물리치료사들을 준비할게. 정진우가 말했다. 오후에 이미라와 수아가 방문했다. 수아는 평소보다 더 활기차 보였다. 회장님,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오늘은 어떠세요? 강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훨씬 좋아, 수아야. 내 덕분이지. 수아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냥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할머니는 항상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강우진은 소녀의 지혜에 감동받았다. 내 할머니는 매우 현명하신 분이구나. 이미라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저희 어머니는 전통 약초에 대한 지식이 많으세요.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수아야, 나는 내게 큰 빚을 졌어. 간구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수아는 수줍게 웃었다.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어요. 회장님. 강우진은 이미라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미라 씨, 당신과 수에게 제안할 것이 있어요. 이미라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회장님? 당신들은 더 이상 여기서 청소부로 일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당신에게 더 나은 직책을 제안하고 싶어요. 내 회사에서 관리직을 맡아주세요. 당신은 똑똑하고 성실해요. 그리고 수아를 위해 나는 최고의 학교에 장학금을 마련했어요. 이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저희는 그런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강구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들은 그 이상의 자격이 있어요. 당신의 딸이 내 생명을 구했어요. 어떻게 보답해도 부족할 거예요. 수아는 흥분으로 눈을 빛냈다. 정말이에요, 회장님. 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어요. 간구진은 웃었다. 물론이지, 수아야. 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야. 그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해. 그날 저녁, 강구진은 혼자 저녁 식사를 했다. 펜트하우스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서연이 없는 집은 텅 빈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로움이었다. 그는 더 이상 독살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식사 후 그는 천천히 발코니로 걸어나갔다. 매 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는 자신의 진전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생각은 서연으로 향했다. 그녀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무엇이 그녀를 그런 냉혹한 범죄자로 만들었을까? 그는 한때 그녀를 사랑했었다. 또는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실제로는 그녀의 가면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진짜 서연, 아니 예지는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다음 날 간구진은 물리치료를 시작했다. 정진우가 약속한 대로 최고의 물리치료사들이 그를 담당했다. 재활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간구진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매 순간을 감사히 여겼다. 그는 살아있었고 회복하고 있었다. 회장님, 오늘은 계단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말했다. 강구진은 긴장했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계단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는 천천히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렸다. 통증이 그의 다리를 타고 올라왔지만 그는 참았다. 천천히, 회장님, 서두르지 마세요. 물리치료사가 조언했다. 강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한 계단씩 올라갔다. 그의 입에는 땀이 맺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계단 꼭대기에 도달했다. 해냈습니다, 회장님. 물리치료사가 기뻐하며 말했다. 놀라운 진전입니다. 간구진은 웃었다. 그는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물리치료가 끝난 후 김태훈이 그를 방문했다. 그는 서연의 체포 이후의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가져왔다. 회장님, 최예진과 박민호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그들은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특히 녹음된 자백이 있으니까요. 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재판이 시작될까요? 몇 개월 내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출석하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만으로도 충분할 테니까요, 자자. 알았습니다. 그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간구진이 말했다. 김태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시다면 그녀를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의심하지 않으셨나요? 그녀는 6개월 동안 당신을 독살하고 있었는데요. 강우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사랑은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들어, 태훈 씨. 나는 그녀를 신뢰했고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어. 어떤 면에서는 나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김태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때때로 가장 현명한 사람도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날 오후 간구진은 수아의 새 학교를 방문했다. 그는 수에게 서울 최고의 사립학교 중 하나의 장학금을 마련해 주었다. 학교 교장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강 회장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아는 매우 재능 있는 아이입니다. 특히 과학에 대한 그녀의 이해력은 놀랍습니다. 강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녀가 최고의 교육을 받길 원합니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 우리 학교에서 그녀의 재능을 키워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교를 나온 후 강우진은 이미라와 수아가 살 새 아파트를 보러 갔다. 그는 그들을 위해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것은 그들의 이전 작은 월세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럭셔리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분해요. 이미라가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저희는 이런 호화로운 곳에서 살 자격이 없어요. 강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라 씨, 당신과 수아는 이 모든 것 이상의 자격이 있어요. 당신들은 내 생명을 구했어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에요. 수아는 신나게 아파트를 뛰어다녔다. 엄마, 제 방이 얼마나 큰지 봐요. 제 책상도 있고 책장도 있어요. 이미라는 딸의 행복한 모습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우진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딸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저녁, 강우진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이제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걸을 수 있었다. 그의 회복은 의사들의 예상보다 빨랐다. 그의 의지력과 결단력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침대에 누워 그는 지난 몇 주간의 사건들을 돌아보았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고 지금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서연 아니 예지는 이제 그의 과거의 일부였다. 그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간구진은 일찍 일어나 발코니에서 일출을 감상했다. 아침 햇살이 서울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 같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신선하게 느껴졌다. 그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회장님,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새로 고용한 가정부가 알렸다. 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그는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갔다. 매 걸음은 승리였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다시 한번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다. 아침 식사 후 그는 회사로 향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는 간구진 그룹의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의 직원들은 그의 방문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것은 놀라움이 될 것이다.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모든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는 모습은 믿기 힘든 광경이었다. 회장님, 접수원이 놀라서 외쳤다. 곧 소문이 퍼졌고 직원들이 로비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모두 그를 보기 위해 왔다. 간구진은 그들 앞에 서서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가 선언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직원들은 그들의 회장이 다시 걷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간구진은 그들의 진심 어린 반응에 감동했다. 회의실에서 그는 임원들과 만났다. 그들은 모두 그의 회복에 놀라움을 표했다. 회장님, 정말 기적입니다. 재무이사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영원히 휠체어에 의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간구진은 미소를 지었다.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저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생각입니다. 회의에서 그는 회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더 이상 단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중요시하고 싶었다. 그는 특히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었다. 우리는 수아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가 발표했다. 이것은 재능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임원들은 그의 새로운 비전에 감명받았다. 그들은 모두 그의 계획을 지지했다. 회사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간구진은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정진우와 약속이 있었다. 정기 검진을 위해서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정진우가 검사 결과를 검토한 후 말했다. 내 회복 속도는 정말 놀랍다, 우진아. 강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언제쯤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을까? 인내심을 가져, 우진아. 너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어. 몇 개월 내로 너는 아마도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병원을 나오면서 그는 운전기사에게 한 곳을 더 들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수아의 새 학교를 방문하고 싶었다.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었고 그는 수아가 첫날 학교 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고 싶었다.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수아가 몇몇 새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수아야, 그가 불렀다. 소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회장님, 그녀는 그에게 달려왔다. 첫날 학교는 어땠어? 그가 물었다. 수아는 흥분되어 보였다. 정말 좋았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고 과학 실험실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화학 실험을 했어요.
간구진은 웃었다. 네가 즐거워 보여서 기쁘다. 회장님도 더 나아 보여요. 수아가 말했다. 지팡이로 걷고 계시네요. 그래,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곧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알아요. 수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강구진은 그녀의 낙관주의에 미소를 지었다. 그럴 거라고 믿어.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이미라가 도착했다. 그녀는 이제 간구진 그룹에서 일하고 있었고 첫날 일을 마치고 딸을 데리러 온 것이었다. 회장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놀라며 말했다. 강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수아의 첫날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궁금해서요. 회사에서의 첫날은 어땠나요, 이미라 씨? 이미라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 좋았습니다, 회장님. 모두가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아직 많이 배워야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신의 성실함을 알기에 잘 해낼 거라고 확신해요. 간구진이 말했다. 그날 저녁 간구진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의 악몽은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과 배신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는 자유로웠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수아였다. 그 용감한 어린 소녀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았다. 6개월이 지났다. 간구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약간 불안정했지만 그는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의사들은 그의 회복이 기적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구진은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의지의 승리라고 생각했다. 서울의 가을 아침 그는 한강공원을 따라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과 강을 비추는 아침 햇살은 그에게 평화로움을 가져다 주었다. 6개월 전만 해도 그는 이런 순간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김태훈이었다. 회장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우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오늘은 서연, 아니 최혜진과 박민호의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다. 어떻게 됐나요? 최혜진은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미수, 사기, 중독성, 물질 투여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박민호는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간구진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정의가 실현되었군요. 네, 회장님. 그리고 그들의 이전 범죄에 대한 재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태준 씨의 살해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의도적으로 약물로 중독시켰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 간구진이 중얼거렸다. 그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여전히 요양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받고 있던 약물이 중단된 후 그의 상태가 약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의식을 되찾고 있습니다. 간구진은 안도했다. 적어도 이태준은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의료 지원을 제공하세요.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통화를 마친 후 간구진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는 복수심을 느끼지 않았다. 서연과 민호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이제 미래에 집중하고 싶었다. 오전 중에 그는 수아의 학교를 방문했다. 오늘은 그녀의 과학 경시 대회가 있는 날이었다. 그는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왔다 학교 강당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라가 이미 앞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보자 손을 흔들었다.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수아는 당신이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강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 옆에 앉았다. 수아의 큰 날을 놓칠 수 없죠. 경시대회가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었지만 그들이 다루는 과학 주제는 놀라울 정도로 고급스러웠다. 수아는 마지막 발표자였다. 그녀가 무대에 올라왔을 때 강구진은 그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놀랐다. 지난 6개월 동안 수아는 더 자신감 있고 밝은 아이로 변모했다. 그녀는 이제 고급 사립학교의 장학생이었고 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아입니다. 그녀가 자신 있게 시작했다. 오늘 저는 약초의 화학적 특성과 현대의학의 응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강우진은 놀랐다. 그것은 10살 아이가 선택하기에는 매우 고급스러운 주제였다. 하지만 수아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약초의 역사부터 시작해 현대,
과학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분석되고 응용되는지까지 설명했다. 그녀는 특히 전통적인 한약재가 현대의학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제 할머니는 시골에서 전통 약초,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과학적으로도 타당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사용하신 특정 약초의 진정 효과는 현대 과학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아의 발표는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다. 그녀의 지식과 열정은 그녀의 나이를 훨씬 뛰어넘었다.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결과를 논의하는 동안 수아는 간구진과 이미라에게 달려왔다. 어땠어요? 그녀가 흥분된 표정으로 물었다. 완벽했어, 수아야. 간구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이미라는 딸을 꼭 안았다. 정말 훌륭했어, 우리 딸. 결과 발표 시간, 수아는 1등을 차지했다. 그녀가 트로피를 받기 위해 무대에 다시 올라갔을 때 간구진은 그녀를 위해 자랑스럽게 박수쳤다. 그는 이 작은 소녀의 미래가 얼마나 밝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경시대회가 끝난 후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다. 간구진은 그들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오늘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날이에요. 그가 말했다. 레스토랑에서 그들은 수아의 성공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아야, 과학자가 되고 싶니? 간구진이 물었다. 수아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의학 연구자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의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을 결합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싶어요. 간구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훌륭한 꿈이야. 그리고 나는 네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거야. 식사 중에 그는 이미라에게 회사에서의 진전에 대해 물었다. 이미라는 이제 간구진 그룹의 사회 책임 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 부서는 많은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라가 말했다. 특히 수아 장학 프로그램은 이미 100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간구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거예요. 점심 식사 후 그들은 한강,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가을 날씨는 완벽했고 공원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수아는 앞서 뛰어다니며 낙엽을 모았다. 이미라와 간구진은 천천히 그녀를 따라갔다. 회장님, 다시 한번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미라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이 저희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어요. 간구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미라 씨. 당신과 수아가 내 삶을 바꾸었어요. 수아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걷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살아있지도 못했을지 모르죠. 그들이 걷는 동안 간구진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생각했다. 6개월 전 그는 휠체어에 묶여 있었고 천천히 독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유롭게 걷고 있었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회장님? 이미라가 물었다. 간구진은 잠시 생각했다. 회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단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중요시하고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는 수아가 강가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이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간구진은 수아와 이미라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들의 아파트는 이제 따뜻하고 아늑한 집이 되어 있었다. 들어와서 차라도 드시겠어요? 이미라가 제안했다. 간구진은 미소를 지었다. 기꺼이요. 아파트 안에서 수아는 자랑스럽게 그녀의 방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책장은 과학책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오늘 받은 트로피가 자랑스럽게 놓여 있었다. 이게 제 실험실이에요. 그녀가 책상 한쪽에 설치된 작은 과학 키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서 제 실험을 해요. 단 강우진은 웃었다.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를 보는 것 같군. 거실로 돌아와 그들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이미라는 그녀의 딸의 재능과 열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아는 항상 특별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어요. 그녀는 항상 호기심이 많았고 질문이 끊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을 읽는 능력이 있어요. 그녀는 표면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박서연의 진실을 볼 수 있었던 이유군요. 우리 모두가 속았을 때 그녀만이 진실을 볼 수 있었어요. 수아는 항상 진실은 항상 빛을 본다고 말해요. 그건 제 어머니가 그녀에게 가르쳐 주신 말이에요. 강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말씀이군요. 그날 밤 강우진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별들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그의 과거의 일부였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한 분노나 증오를 느끼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를 위해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과 악의에 의해 파멸되었다. 강우진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다. 그는 이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단지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수아 장학 프로그램은 그의 자랑이었다. 그 프로그램은 이미 수백 명의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그것이 수아처럼 특별한 아이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 간구진은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그는 이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매일 아침 회사로 출근하고 직원들과 만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의 경영 스타일은 변했다. 그는 이제 더 인간적이고 직원들의 복지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선물 상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수아로부터 온 것이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수정 모형이 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카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회장님께, 제 인생의 영웅께, 우리는 서로를 구했어요. 감사합니다. 수아. 강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말은 정확했다. 그들은 서로를 구했다. 수아는 그의 생명을 구했고 그는 그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했다. 그날 오후 그는 이태준을 방문하기 위해 요양원으로 향했다. 정진우의 도움으로 이태준은 이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상태는 천천히 개선되고 있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간구진은 이태준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이태준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열려 있었고 그는 주변을 인식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태준 씨. 간구진이 인사했다. 저는 간구진입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지만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태준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눈은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강우진은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어떻게 최예진이 그들 둘 다를 속였는지, 어떻게 그녀가 그들을 약물로 조종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이제 감옥에 있는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태준 씨, 간구진이 말했다. 당신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는 이태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때 그는 기적을 목격했다. 이태준이 약하게 그의 손을 쥐었다. 그것은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희망의 신호였다. 강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태준 씨. 포기하지 마세요. 요양원을 나오면서 간구진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이태준의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그것은 가능했다. 그리고 그는 그 과정에서 이태준을 지원할 것이다. 그날 저녁 간구진은 수아와 이미라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는 특별한 발표를 하고 싶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대화를 나눴다. 수아야, 내일부터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거야. 간구진이 말했다. 그것은 이수아 의학연구재단이라고 불릴 거야. 수아의 눈이 커졌다. 제 이름을 딴 재단이요? 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재단은 전통 약초와 현대의학의 융합 연구를 지원할 거야. 그리고 너는 언젠가 그 재단의 책임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미라는 감동받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분한 일이에요. 강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전혀요. 수아는 내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었어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에요. 수아는 기뻐서 손뼉을 쳤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의학 연구자가 될게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행복과 희망의 소리였다.
1년 후 간구진은 지팡이 없이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약간 불안정했지만 그는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의사들은 그의 회복이 의학적 기적이라고 말했다. 수아는 중학교에 진학했고 그녀의 과학적 재능은 계속해서 발전했다. 그녀는 이미 여러 국제과학 경시대회에서 수상했고 그녀의 미래는 매우 밝아 보였다. 임이라는 간구진 그룹의 사회 책임 부서의 책임자로 승진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태주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말을 할 수 있었고 간단한 움직임도 가능했다. 그의 회복은 느렸지만 꾸준했다. 최예진과 박민호는 감옥에서 그들의 형을 살고 있었다. 그들의 이전 범죄에 대한 재조사 결과 더 많은 혐의가 추가되었고 그들의 형량은 더 늘어났다. 어느 봄날 간구진은 한강공원에서 수아와 산책을 하고 있었다. 벚꽃이 만발한 공원은 아름다웠다. 회장님, 제가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수아가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다. 전통 한약재 중 하나가 신경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강우진은 웃었다. 정말 어떤 약초인데? 수아는 열정적으로 그녀의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그녀는 이제 12살이었지만 그녀의 지식과 통찰력은 그녀의 나이를 훨씬 뛰어넘었다. 그건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야, 수아야. 강우진이 말했다. 우리 재단에서 그 연구를 지원할 수 있을 거야. 수아는 기뻐서 뛰어올랐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들이 강가에 도착했을 때 간구진은 잠시 멈춰서서 물을 바라보았다. 햇빛이 강 표면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희망의 빛처럼 보였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수아가 물었다. 강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응, 수아야. 그냥 얼마나 행운아인지 생각하고 있었어. 저도요. 수아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만나서 정말 행운이었어요. 강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정말 행운아야. 그들은 잠시 강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영원히 연결되어 있었다. 한 어린 소녀의 용기와 한 남자의 의지가 만나 그들은 서로의 삶을 변화시켰다. 자, 가자. 강우진이 마침내 말했다.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모험이 기다리고 있어. 수아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함께 갑시다. 그들은 함께 공원길을 따라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미래는 밝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간구진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찾았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어린 소녀의 용감한 말 덕분이었다. 그 와인 마시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간단한 말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었다. 그는 이제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다. 서울의 봄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 같았다. 간구진과 수에게,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FM 더 히스토리아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간구진과 수아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더 많이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왼쪽에 있는 재생 목록을 클릭해 보세요. 저희는 매일 인생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다음 댓글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